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21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와 농구 승호패 적중 내역입니다. 2025년에도 농구와 축구, 배구, 스포츠 종목을 가리지 않고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토토부장의 주력 종목 중에 하나인 야구 시즌이 개막합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검증된 야구 조합픽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보스턴이 2점 차 신승을 거뒀는데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 원투펀치가 모두 부진했지만 벤치 에이스 페이튼 프리차드가 맹활약을 펼치면서 승리를 챙겼던 보스턴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객관적인 전력은 보스턴이 훨씬 앞서 있지만 현재 테이텀과 브라운 모두 수요일 브루클린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올 시즌 브루클린 상대로 3전 전승을 거둔 보스턴이지만 두 경기는 투포제션인의 접전 구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테이텀과 브라운의 출전 여부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브루클린은 직전 애틀랜타전을 승리하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최근 캠 존슨이 팀의 1옵션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케온 존슨과 자이어 윌리엄스 같은 팀의 젊은 자원들의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보여주고 있는 브루클린입니다. 얼마 전 부상에서 복귀했었던 캠 토마스가 다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시즌 아웃이 됐지만 최근 브루클린이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라면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수요일 오전에 출전 라인업을 체크하시고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스턴의 제이슨 테이텀이 출전이 가능하다면 보스턴의 승리만을 추천드리고 만약 테이텀이 결정한다면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밀워키 벅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골든 스테이트는 월요일 기준으로 직전 뉴욕전 신승을 거두면서 7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13경기 기준 12승 1패, 리그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골스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3위, 디펜시브 레이팅 2위로 공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적생 지미 버틀러가 골스의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버틀러가 출전한 15경기에서 14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 버틀러 합류 이후 스테픈 커리의 경기력도 올라오면서 상승세를 제대로 타고 있는 골든 스테이트입니다. 물론 영상을 제작 중인 화요일 오전 요키치가 결장한 덴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면서 연승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지만 최근의 경기력이라면 밀워키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밀워키는 직전 오클라호마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데미안 릴라드, 원투펀치가 40득점을 합작했지만 오클라호마에게 16개의 리바운드를 더 내주면서 제공권 싸움에서 완전히 밀렸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최근 야니스와 릴라드, 원투펀치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벤치 원투펀치인 케빈 포터 주니어와 게리 트렌트 주니어도 슛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백투백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골든 스테이트를 상대로 밀워키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퍼스는 직전 샬럿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제임스 하든이 31득점 10리바운드 7어시스트 맹활약을 펼쳤고 카와이 레너드도 23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주전 센터 이비차 주바치도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이날 슛감은 좋지 않았지만 한동안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노먼 파월도 20여 분 동안 코트를 밟으면서 클리블랜드전을 앞두고 예열을 마친 상황입니다. 올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3위로 수비가 좋은 클리퍼스이기 때문에 홈에서 끈적끈적한 경기를 펼친다면 동부 1위 클리블랜드를 상대로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올랜도전을 패배하면서 16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도노반 미첼과 다리우스 갈랜드, 백코트 듀오가 42득점을 합작했고 주전 센터 제럿 알렌도 20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인사이드에서 맹활약을 펼쳤지만 팀 전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에반 모블리의 공백이 아쉬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케니 애킨슨 감독의 공격 농구를 통해 압도적인 성적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클리블랜드. 이 애킨슨 감독 농구의 전술 핵심이 다름 아닌 에반 모블리이기 때문에 이번 클리퍼스전 역시 모블리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수원 KT와 서울 SK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미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SK와 현재 LG 모비스와 2위 싸움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KT의 맞대결인 만큼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SK에게 상대 전적 1승 4패로 열세인 KT지만 3경기가 투포제션 이내 접전 구도의 경기였고 올 시즌 홈에서 16승 7패, 최근 7경기 6승 1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KT이기 때문에 정규리그 우승 확정 이후 다소 힘을 빼고 나올 수 있는 SK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KT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KT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직전 미네소타전 연장 접전을 펼친 끝에 2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타이리스 할리버튼과 파스칼 시아캄, 마일스 터너 등 핵심 주전 선수들이 모두 결정했지만 나머지 출전 선수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8연승 중이었던 미네소타를 잡아낸 인디애나입니다. 오비 토핀이 34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나머지 주전과 벤치 선수 7명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미네소타를 상대로 깜짝 승리를 거뒀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휴식을 취한 할리버튼과 시아캄, 마일스 터너가 목요일 댈러스전 출전이 가능하다면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 인디애나입니다. 원정팀 댈러스는 직전 필라델피아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2승 8패, 흐름이 좋지 않은 댈러스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4위, 디펜시브 레이팅 28위로 공수 양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루카 돈치치가 팀을 떠났고 카이리 어빙마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면서 팀의 구심점이 사라진 댈러스인 만큼 앤서니 데이비스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좀처럼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인디애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올랜도는 월요일 동부 1위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깜짝 승리를 거뒀습니다. 파울로 벤케레와 프란츠 바그너, 원투펀치가 46득점을 합작했고 웬델 카터 주니어와 켄타비우스 칼드웰 포프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5점차 신승을 거둔 올랜도입니다.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5연패를 기록하면서 흐름이 좋지 않았던 올랜도인데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면서 경기력을 회복하고 있고 벤케로와 바그너,
원투펀치의 폼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점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올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 4위로 수비가 좋은 올랜도이기 때문에 홈에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휴스턴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휴스턴은 직전 필라델피아전 연장 접전 끝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제일런 그린이 30득점을 기록했고 딜런 브룩스와 타리 이슨이 46득점을 합작하면서 필라델피아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던 휴스턴입니다. 무엇보다 벤치에서 출전한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30득점을 올리면서 필라델피아의 벤치를 압도했던 게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직전 경기 승리로 최근 7연승을 달리고 있는 휴스턴이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9위, 디펜시브 레이팅 1위로 특유의 수비력은 물론이고 공격력도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3월 11일 올랜도와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는 직전 뉴욕전도 패배하면서 8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연패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꼴찌인 30위일 정도로 빈공에 허덕이고 있고 특히 3쿼터와 4쿼터에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잦은 마이애미입니다. 주전 포워드 앤드류 위긴스도 직전 경기 결장했기 때문에 만약 이번 디트로이트전도 위긴스가 결장한다면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 마이애미입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뉴올리언스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이 24득점을 기록했고 벤치에서 출전한 시모네 폰테키오가 23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서부 1위 오클라호마와의 경기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인해 경기를 패배했었던 디트로이트인데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46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빠르게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커닝햄이 확실한 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모습이고 센터 제일런 듀렌과의 투맨 게임도 잘 이뤄지고 있는 데다가 팀 하더웨이 주니어와 말릭 비즐리 같은 베테랑 3점 슈터들도 제 몫을 해주면서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디트로이트입니다. 최근의 흐름이라면 마이애미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는 직전 인디애나전 연장 접전을 펼친 끝에 아쉬운 2점차 석패를 당하면서 8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다만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최근 10경기 기준 8승 2패, 흐름이 좋은 미네소타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3위, 디펜시브 레이팅 7위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는 3월 평균 28.4득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물오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벤치에서는 단테 디빈첸조와 나즈리드가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다시 연패 흐름을 타고 있는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디트로이트전 무려 46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2승 8패, 흐름이 좋지 않은 뉴올리언스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4위, 디펜시브 레이팅 29위로 공수 양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 시즌 잔여 경기에서 다음 시즌을 위한 탱킹 노선을 탈 것으로 보이는 뉴올리언스이기 때문에 이번 미네소타전 역시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큰 경기로 홈팀 OKC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강력한 MVP 후보인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필두로 현재 56승 12패, 서부 1위를 질주 중인 OKC이기 때문에 타이리스 맥시와 폴 조지, 조엘 엠비드가 모두 결장 중인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오클라호마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안토니오는 출전 선수들의 고른 활약을 통해
직전 뉴올리언스전을 승리했습니다. 이날 출전 선수 10명 중에 무려 7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던 샌안토니오인데 주전에서는 데빈 바셀, 벤치에서는 켈든 존슨이 공격을 주도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팀의 에이스 빅터 웬바냐마가 부상으로 인해 일찌감치 시즌을 마감했고 야심차게 영입한 디에런 팍스도 얼마 전 손가락 수술을 받으면서 웬바냐마와 마찬가지로 시즌 아웃이 된 상황입니다. 물론 베테랑 크리스 폴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유망주들이 가득한 샌안토니오지만 현재 팀의 원투펀치를 모두 잃은 상황인 만큼 앞으로의 잔여 경기들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뉴욕은 직전 마이애미전을 승리하면서 최근 4경기 3승 1패의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칼 브리치스가 높은 야투율과 더불어 28득점 맹활약을 펼쳤고 칼 앤서니 타운스도 23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최근 팀의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이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5경기 연속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브리치스와 타운스가 제 몫을 해주면서 브런슨이 없는 구간을 잘 버티고 있는 뉴욕입니다. 3월 부상에서 돌아온 센터 미첼 로빈슨도 직전 경기 복귀 후 첫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예열을 마친 만큼 웬바냐마가 없는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인사이드에서 활약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이 활약해준다면 뉴욕이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뉴욕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월요일 기준으로 9연패를 기록 중인 유타와 최근 6경기에서 4승 2패를 기록하면서 경기력이 어느 정도 살아난 워싱턴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워싱턴은 올 시즌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데뷔한 루키 알렉스 사르가 최근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크리스 미들턴과 마커스 스마트가 제 몫을 해주면서 신구가 조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던 풀 역시 잦은 턴오버는 아쉽지만 득점 볼륨은 채워주고 있고 저스틴 챔페그니 같은 백업 자원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한 워싱턴입니다. 최근 유타는 홈과 원정 가리지 않고 연패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원정팀 워싱턴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워싱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워싱턴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레이커스는 월요일 기준으로 직전 피닉스전을 승리하면서 4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33득점 11리바운드 8어시스트 맹활약을 펼쳤고 오스틴 리브스가 28득점, 잭슨 헤이즈도 19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르브론 제임스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인해 4경기 연속 결장을 이어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레이커스인데 그래도 돈치치가 3월 출전한 8경기에서 평균 32득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경기력을 회복한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르브론은 결장이 유력한 만큼 돈치치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덴버는 월요일 기준 직전 워싱턴을 상대로 홈에서 석점차 충격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팀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40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워싱턴에게 126점이나 실점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현재 덴버는 오펜시브 레이팅 전체 2위, 팀 페이스 5위로 빠른 공격 농구를 지향하고 있는데 반면 디펜시브 레이팅은 22위로 공격에 치중하는 만큼 수비는 상당히 허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화요일 골든스테이트전 니콜라 요키치와 자말 머레이가 결장했던 만큼 이번 레이커스전 역시 요키치와 머레이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닉스는 직전 LA 레이커스전 홈에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날 3점슛을 총 41번 시도해 단 9개만을 성공시켰을 정도로 얕은 한조에 시달린 피닉스고 100점 미만의 총 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최근 케빈 듀란트와 데빈 부커가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 볼륨은 채워주고 있지만 예전처럼 경기를 하드캐리할 정도의 폭발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고, 유리몸 브래들리 빌은 또다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당분간 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 시카고 원정에서 승리를 챙겼던 피닉스고, 최근 몇 시즌 동안 시카고를 상대로 전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듀란트와 부커가 제 몫을 해준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시카고는 직전 유타전을 승리하면서 최근 6경기 5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 시점 팀의 1옵션으로 성장한 코비 화이트가 26득점을 기록했고, 트레 존스와 케빈 허덕, 이적생 듀오가 35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 데뷔한 루키 마타스 부젤리스도 17득점을 올리면서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해준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맹활약을 펼쳤던 조시 기디가 발목 부상으로 인해 3경기 연속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괜찮았던 시카고이기 때문에 이번 피닉스전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체급 차이가 나는 경기로 원정팀 멤피스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올 시즌 포틀랜드를 상대로 2전 전승, 두 경기 모두 45점 차, 25점 차, 대승을 거뒀던 멤피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모란트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모란트가 결장한다고 해도 멤피스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멤피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농구토토 승호패 21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